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시공 의뢰나 견적 의뢰 이런 것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영상을 못 보셔서 그런지, 못 보셨겠죠 아마.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는 동안 꽤 많은 시공 의뢰와 견적 의뢰가 댓글로 간혹 또는 메일로 참 자주 옵니다. 일체 제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안 했고, 물론 그분들이 의뢰를 하시는 마음은 고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조금 시공을 괜찮게 하고 싶은 뭐 욕심이나 바람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어디 믿고 맡길 만한 업체, 이게 참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동안 그러한 질문들과 댓글로 메일로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창호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시공업도 결국 서비스 유통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구조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있듯이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거의 뭐 창호 의뢰를 하면 그 창호 시공업체가 바로 물건을 주문하고 시공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요즘 들어서 창호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직거래인데, 불필요한 경비, 제가 이 주제를 거의 불필요한 경비라고 뒤에 이제 칠판에 적어 놨습니다. 이 불필요한 경비가 무엇인가, 이게 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하십니다. 모르시고 계시고. 그래서 요즘은 뭐 홈쇼핑이나 또는 이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광고를 하고 이 시공업에 대해서 많은 광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방법이 옳은지를 선택을 하기 전에 현혹을 당합니다. 장점만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선택을 하셨다가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시공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작과 시공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 가보면 그런 얘기들이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인데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 경인권, 뭐 충청권 이런 데서 시공 의뢰가 들어온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확한 불필요한, 지금부터 발생되는 불필요한 경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시공과 정확한 뭐 이제 작업을 위해서는 실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측을 위해서 그 현장을 다녀와야 됩니다. 하루가 꼬박 걸리겠죠, 수도권이면. 그럴 때 하루의 경비와 인건비와 경비, 뭐 도로비도 있고 기름값도 있고 뭐 교통비가 들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거기에 가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 물건, 그 가득 무거운 물건들을 가득 싣고 가는 이제 물류비가 필요할 겁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 뭐 1톤 차로 안 될 경우도 흔히들 많이 발생하니까,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현장까지 시공팀이 이제 가야 되는데, 물건을 싣고 이렇게 가면은 현장 도착까지가 또 물건 배치까지가 거의 하루가 소요가 될 겁니다.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 작은 공사는 지방에서 의뢰가 들어오질 않겠죠. 그럴 경우에 최소 인원이 3인 이상입니다. 그럼 최소 3인으로 보더라도 가는 날 하루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 하루 3인의 인건비하고 도로비,
또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날 하루가 꼬박 소요가 됩니다. 그 또 하루 소요되는 뭐 경비, 인건비, 이 기술자 인건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어느 업체든지 시공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공사가 만약에 하루 만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하루 만에 끝날 공사가 지방 공사가 잘 없습니다. 그럼 하루 이상을 가게 될 경우에 숙박비라는 게 불필요한 숙박비가 당연히 첨부가 됩니다. 식대하고 이런 것들이 세 사람 숙박비나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기타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공을 하고 난 뒤에 뭐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애를 씁니다. 애를 쓰지만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이거 참 마음에 안 들고 큰 뭐 하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안 들고 했을 때 연락이 오면은 그 하자 보수라든지 뭐 가벼운 AS 같은 거를 당연히 봐드려야 됩니다. 안 볼 수가 없죠. 돈을 받고 공사를 했으니까, 책임 공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AS 그 간단한 일 같은 그런 거를 AS를 보러 또 그 먼 지방까지 하루를 들여서 갔다 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불필요한 경비가 서로 간에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나 이럴 때 뭐 제가 아는 지인들이 서울 쪽에서나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경비를 다 감안하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느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 지역에 뭐 시공업체들이 많이 있고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메일이나 댓글로는 제가 일체 답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들어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는 곳이 이제 지방공사인데요. 이런 것들도 직접 시공을 저같이 또는 창호 시공업을 하시는 분들 직접 시공을 하시는 업체일 경우에 이렇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와 저희들 같은 이 시공업체 사이에 만약에 중간 업체가 개입이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 전문적으로 시공팀을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홈쇼핑에서는 이 창호 시공 주문 의뢰를 받아 가지고 어떤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을 상대로 시공업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전국을 다 다닐 수 있습니까? 그만한 인력이 못 됩니다. 거의 대부분 지방의 위탁업체들을 알선해 놓은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리점 형식이든지. 그래서 지방에 그 지방에 맞는 뭐 업체를 선정을 해서 대리점을 만약에 이제 시공 대리점을 이렇게 두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공 대리점 그 지역에 사시는 시공업자죠. 그 시공업자는 당연히 평소에 자기네들이 하는 만큼의 인건비와 경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AS까지나 여러 가지 주문이나 여러 가지 경비를 담당해야 되는 이 중간에 소개하는 이 업체는 어떤 이득이 발생해야 됩니까? 잘은 모르긴 해도 이득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소비자가 모르는 어떤 알 수 없도록 하는 어떤 뭐 이렇게 가격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이윤을 보고 이제 그런 업을 하겠죠. 그런 추가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이 경비를 가리기 위해서 뭐 현혹된 광고 문구라든지 뭐 또는 뭐 확실한 어떤 느낌을 주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주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런 추가 경비들이나 불필요한 이 경비들은 고스란히 이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는 그런 업체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는 이제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지만요.
가장 제가 현장에서 지금 저희 부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시공을 맡기는 사람들은 일을 이제 꼼꼼하다기보다는 치고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소비자 눈에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AS를 갖다가 이 의뢰를 했던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많은 분쟁이 생기고 시끄러워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미 공사는 끝났고 결제도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 분쟁의 요소가 많이 생기죠. 요즘 대기업 싱크인가 어디 무슨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대기업 그 이름을 믿고 대리점에 의뢰를 했는데 이런 뉴스도 얼마 전에 나지 않습니까? 불만 많은.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지금 사시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찬히 보시면 꽤 많은 구석구석의 창호 시공업을 그 지역에서 평생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니까요. 어떤 공사를 의뢰를 받게 되면은 예전처럼 날림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도 밝은 세상이 되어서, 그럼 이왕 하는 공사 최선을 다하고 고객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이 고객이 또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기대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참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또 다음을 위해서라도 작은 가령 예를 들어서 로라 조절이라든지 조금 여기 어떤 작은 부분 잠깐만 출동해도 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비자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화를 했을 때 본인이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서비스 개념에 있어서도 그렇고 즉시 출동을 거의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불만이 거의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어떤 다른 채소나 모든 공산품이나 모든 것들도 중간 마진을 없애고 직거래로 자꾸 선호하는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하고 서로 이득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 창호 시공 건축에서 왜 갑자기 중간상이 들어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공이라는 것을 한번 잘못하고 이러면 늘 그게 눈에 거슬리고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열심히 창호 시공업을 평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그분들을 문의를 하셔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이상적이 될 겁니다. 저에게 메일 보내오신 분들이나 제가 지금까지 창호 시공업을 하면서 주변에서 겪었던 모든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해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이 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 패턴도 바뀌고 많은 부분들이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건강에들 다들 유념하시고, 저는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끝나면 실리콘 교육이나 이 교육은 제가 건강한 날까지는 계속 할 예정이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또 제 영상을 보고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이야기 하시지 말고 메일로 조금 연락처와 이런 걸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 서로 간에 통화 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 영상에서 이제 시공업체 선정이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